김어준 씨가 2번 연속으로 이용수 할머님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국내 우익과 일본 극우가 쿵짝이 잘 맞는다라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내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가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 극우에게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런 사례들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윤미향 당선자과는 그런 사례 중에 아주 오래 남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될 것 같습니다. 국내 우익들과 일본의 극우가 아주 꿍짝이 잘 맞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 사건 초기의 일각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측을 향해서 친일 세력의 공사라고 했는데, 김어준 씨는 이 의혹 제기하는 분들을 향해서 다 일본 극우와 쿵짝이 맞는 국내 극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 극우와 일본의 우익이 쿵짝이 잘 맞을 수밖에 없죠. 맞는다면.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관련된 단체는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했어야죠. 저 말이 맞더라 치더라도. 그러니까 저 문제는 이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보면. 옛날도 혐한 관련해서 일본의 우익 TV는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있든 없든 근거 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어준 씨가 하는 얘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말하자면 정의연이 한 잘못된 부분 자체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정의연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다 일본 우익이다. 그러니까 빌미를 줄 걸 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없는 걸 여러 가지 정말 가짜 뉴스를 계속 발생시켜서 확장시킨다 그러면, 정말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드러난 부분의 상당수 국민들이 대다수 그것이 말하자면 70% 이상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면, 더군다나 일본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안 쓰고, 한 푼이라도 말하자면 오기를 하지 않고, 회계와 투명성과 행동 전체를 일본의 우익 극우가 누가 들여다보더라도 깨끗하게 험잡을 수 없도록 해야 될 책임이 윤미향이한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판국에 저런 우익에 무슨 빌미 잡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김영주 의원님, 김어준 씨의 이 문제 제기를 듣다 보면서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듣고 좀 많이 놀랐는데, 예컨대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용수 할머님의 뒤에 배우가 있다. 오히려 김어준 씨의 그 발언이 일본의 우익 세력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주장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왔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바가 없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것에서 받아들이는 적이 있습니까? 본인도 마찬가지로 할머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배우가 있다는 것은 다 부정했고, 오직 한 사람 혼자 잠을 못 자니까 수양 딸이 하나서 내가 그리 남필이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왜 없겠어요? 90 넘을 어르신께서 일제하에서 고생을 많이 당하신 분이 학식이 높겠습니까? 직연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90이 넘은 노명예 교수도 사실은 조교와 다른 젊은 학자들이 도와주는 게지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혼자 했냐 이렇게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김어준 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를 운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의 배후 조종을 받는 존재로 본다면, 그동안 정대협, 정의연도 할머니들을 단순한 이용 대상으로 대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전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털보야 이제 전쟁이다. 김어준 뉴스공장 안성 쉼터 의혹 관련해 쉼터 판매한 김 씨의 해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안성 쉼터 판매자는 공사 원가만 7억 7천이다. 9억에 넘기려 다 싸게 팔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대표 참여연대 출신이잖아요. 조국 문제 때 이건 아니다라고 참여연대 나온 인물이죠. 안성 쉼터 팔아 해치운 인간이 가지고 온 세금 계산서 등을 입수했나 본데요. 털보야. 지금 그 증빙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F 맞은 건 알고 있나? 여기서 털보는 김어준 씨죠? 뉴스공장 언제까지 이따위 짓을 할 건가? 김으로부터 최소한의 서류 검증은 했나? 이제 다 끝났고 전쟁이다. 이정민 기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안성 쉼터를 처음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걸 매각한 그러니까 이규민 당선자가 사이에 발을 놔줬다고 했었는데 매각한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해명 내용이 7억 5천에 매입을 했었죠. 당시에 정 의원이 7억 5천에 매입을 했는데 너무 고가 아니냐. 왜냐하면 비슷한 그때 당시에 판매됐던 안성에 같은 규모의 집을 보니까 뭐 4억도 거의 없고 4억도 비싼 거다 이런 얘기가 막 있었고 그래서 예. 굉장히 고가에 매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가격을 오히려 부풀려서 매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당사자가 나와서 그때 안성부터 팔았던 내가 당시에 조성했던 원가들을 쭉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조경까지 다 해서 들어간 게 7억 7천이다. 그래서 원래는 9억에 팔려고 했는데 오히려 원가보다 싸게 7억 5천에 판 거다 이런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뭐 저희가 TBS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뭐 서울시의 특수법인으로 이제 서울시부터 독립을 했지만 어쨌든 그 TBS 수입의 대부분을 80%를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공공재를 할 수 있는데 그 방송에서 일반적인 해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경률 씨가 그 해명이 사실도 아닐 것 같다. 자기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미 공동모금회로부터 안성쉼터의 회계 감사에서 F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김경률 제대로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회계 얘기하는데. 정보잖아요. 그렇죠. 회계사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그렇게 공공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건 정말 특정 정파를 위해서 공공재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